정말 힘들 때 그 고비 넘기면 좋은 운이 들어옴. 그래서 대운 시기 알면 그 직전에 조심. 그렇죠. 이건 또 당연한 이야기죠. 정말 힘들 때 고비 넘기면 좋냐? 산을 비유하자면 높은 산일수록 계곡이 깊잖아요. 어디까지가 계곡의 끝인가 막 절망에 빠질 때 그때가 거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고 슬슬슬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계곡으로 올라가서 산을 보게 되는데 반드시 운도 산의 흐름과 유사한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이기는 의지만 있으면 반드시 빛을 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말년운 좋은 사주가 사주 중 가장 좋다고 평가받음.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는 잘 모르고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안 좋으면은 정말 황당하잖아요. 내리 꽂히거든요. 기운도 다 떨어져, 돈 다 떨어져, 운도 떨어져, 뭐 막막하잖아요. 네. 토가 많고 수가 없으면 살찐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토는 말 그대로 흙이죠. 토가 사주에 많은 사람들은 잠이 많아요. 그리고 장하고 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수기운이 하나도 없으면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찔 수밖에 없는 거죠.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관상학적으로 보면은 딱 알 수가 있어요. 목도 좀 이렇게 두툼하고 몸도 항아리같이 통통하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맛을 따질 때 토는 단맛을 상징해요. 단 음식을 좋아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이 부족 사주는 검은색 물건 지니고 수영 자주 하고 집에 어항 같은 거 두면 좋다고 함. 어느 정도 맞고 어느 정도는 좀 과한 면이 있어요. 당연히 물이 없으면 물을 보충해주는 생수를 즐겨 마시고, 그런데 사주에 물이 없으니 검정색 속옷을 입고 항상 물가에 있고, 물가에서 살면 습도가 올라가가지고 곰팡이 쓰는데 어떻게 살아요? 숨에 흘러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식복 좋은데 자식이 없거나 안 가질 생각이면 아랫사람 운이 좋다는 걸로 해석. 여기 네. 그러니까 자식을 안 가지겠다 이러면은 이 아래 사람 보기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십성에 대비를 해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 이 말도 맞습니다. 여자 사주의 자녀를 상징하는 글자가 식신, 상관 이런 용어를 쓰는데, 내가 밥을 떠먹여주는 대상자가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니면 대체되는 대상자들이 나의 제자, 내 후배, 내 아랫사람들, 나의 고객, 나의 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자식 글자가 많은 사주들이 연예계에서 잘 성공하는 거예요. 이별수, 이혼수 있어도 궁합 좋으면 극복 가능.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수나 이별수는 각각 개인 기준 팔자 일지를 충하는 해가 제일 심해요. 그러면 12년에 한 번씩 일지를 충하는 경우가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갑신, 원숭이 날 태어난 사람이 아내는 임신, 원숭이 날 태어난 똑같은 일지생인데 작년같이 호랑이띠가 오면 인신충을 해요. 그럼 그 해에 두 사람 싹 다 충살에 걸리는 거니까 이혼수가 꼈다라고 보는 거죠. 아무리 궁합이 좋아도 이혼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극복 가능한 건 궁합에서 얼마든지 이제 가능성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혼수나 이별수가 끼게 되면 같이 있지 말라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면 안 싸우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요. 결혼보다 두 번째 결혼이 행복한 사주 있음. 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첫 결혼은 뭐 또 모를 때 결혼하잖아요. 이리저리 따지고 그러지 않거든요. 학습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해서 성공한 케이스들도 아주 많아요. 서로 부족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주끼리 끌림. 그렇죠. 그냥 본능적으로 끌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친구들 중에 마른 친구들은 꼭 뚱뚱한 스타일의 이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뚱뚱한 스타일의 사람은 마른 이성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부족한 거를 상대가 갖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보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연하 만나야 하는 혹은 연상 만나야 하는 사주가 있다. 사주에 있습니다. 사주에 도화살이 연이나 월에 있으면 연상 가능성 있음, 시에 있으면 연하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있음이지 그건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 위에 궁합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 정도이고 적중률이 높은 케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중목욕탕 가는 게 망신살 강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함. 이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망신살이라는 거는 12신살 중에 하나거든요. 연예인이라든지 운동선수도 망신살이 있으면은 더 잘 치고 더 잘할 수 있는 좀 미친 척 하는 거거든요. 대중목욕탕 가는 거는 빨가벗잖아요. 그래서 망신살 강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목욕탕 매일 가는 사람 있잖아요. 사주에서는 일주가 자기 자신을 나타냄. 네, 당연하죠. 태어난 날의 일주는 기준이 됩니다. 내 자신. 그래서 띠가 말띠인데 태어난 날이
뭐 용띠날 태어났다. 그럼 본인은 용띠날생입니다. 그러면 저 말띠인데요. 띠만 알죠 일반인들은. 근데 월에도 띠가 있고 일에도 띠가 있고 시에도 띠가 있어요. 내 자신은 자기 자신은 태어난 날에 일간일지. 그래서 이 일주를 가지고 띠를 표현하고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뭐든 많으면 안 좋음. 균형적인 게 굿. 그쵸. 세상 모든 이치가 다 그래요.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안 좋고. 예를 들어서 목화토금수를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장수하고 팔자도 그냥 순탄해요. 화이팅!